심리학 편지 파트 4 이슈 심리학 36 사과문 심리학 MPK 그룹 정우현 회장은 한마디로 사과하는 법을 모릅니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이 그룹의 정 회장은 최근 경비원을 폭행했고 파문이 커지자 지난 2016년 4월 5일 미스터 피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현. 이번 정 회장의 사과문에는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세 줄도 안 되는 사과 쪽지에 적혀 있던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의존 명사인 님이나 올림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문에는 피해를 입은 분께 그리고 많은 분께가 등장합니다. 전자는 정 회장이 이달 초에 건물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뺨을 2차례나 때린 경비원 A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들인지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한 국민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과의 대상을 애매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사과의 마음도 깊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너진 자존감을 보상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하나하나 자존감의 벽돌을 다시 세워서 올려줘야 자존감이 세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진심을 담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타인이 만든 것인지 모를 인위적인 사과문을 들이대면 무너진 자존감에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무 잘못 없는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책임감을 느낀 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정 회장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과는 달리 이 점주들의 사과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에게 사과를 했고 이 사건으로 또다시 갑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장인 정 회장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실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점주들은 사과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던 시절 오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지를 고를 때부터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종이가 어떤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받는 사람을 쓸 때 그 대상의 앞과 뒤에 뭐뭐 하는, 누구에게, 께 같은 표현들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더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구체적이고 깊은 마음이 손끝을 통해 종이 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좋아할 글씨체와 단어까지 고려하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나가 아닌 오직 편지를 읽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글이 구체적이고 글을 쓰는 사람의 부끄러움까지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사과문에는 무엇을 사과하는지, 어떻게 심려를 끼쳤다는 것인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다르게 스스로가 아닌 남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원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불려지거나 알려져야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모든 국민이 알아봐 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사과문을 작성하고 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수십 장을 써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뺨 맞은 경비원 A씨의 자존감이 조금 회복되고 기분 상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37.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잊을만 하면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쯤 되면 비행기는 더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여행, 꿈, 구름 위 같은 이미지가 언제부턴가 난동, 갑질, 땅콩 회항, 라면 상무로 변질됐습니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30대 남성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한 채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습니다. 임범준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객 1명, 객실 사무장 박모 씨 등 승무원 2명, 정비사 1명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여승무원 2명이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 하자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는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권모 씨가 미국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승무원이 그를 제지하자 권 씨는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2013년에는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이, 지난 2014년에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의학 용어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장 쪽으로 가야 할 다리의 피가 정체되면서 응고됩니다. 응고돼 뭉친 혈액 덩어리 혈전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호흡 곤란이나 심장에 충격을 주는데 이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내 난동 피의자 임 씨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모두 좁은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내 난동은 만취 문제나 생리학적 측면이 아닌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영국의 심리학자인 라마니 더바슐라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비행기 내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내라는 좁은 공간과 비행기의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잃게 되면서 동시에 감정 조절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조직행동학 데셀레스 교수와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노튼 교수는 지난 5월 기내 난동 예측에 관한 물리적 상황적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비행기 내 1등석의 존재만으로도 이코노미석 탑승객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등석이 있는 비행기에서 이코노미석 기내 난동은 1000회 비행당 평균 1.58회 발생했습니다. 반면 1등석이 없는 비행기는 0.14회로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 1등석 구역을 거쳐 이코노미석으로 입장한 승객은 바로 이코노미석으로 들어간 승객보다 기내 소란을 일으킬 확률이
2.18배나 높았습니다. 비행기의 1등석,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은 수직적 계급을 나타내는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느냐에 따라 불평등과 박탈감 또는 우월감과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시각적 구분이 기내난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앉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은 지우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EBS에서 방영한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2에서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와 고급 승용차가 청신호로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을 때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경차인 경우 운전자는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인 경우 평균 10초 뒤에 경적을 울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작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든 타인이든 열등감의 옷을 입거나 상대방에게 입히는 자동적인 생각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든 타인이든 우월감의 모자는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 씨와 조 전 부사장 등이 기내 난동을 벌인 이유는 비행기에서 1등석에 앉듯이 인생에서도 우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폭언과 폭행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인을 낮춰보는 상황적 우월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깎는 아픔과 바꿔가며 올라간 성공이 아니라면 대부분 부모의 성공을 물려받고 자신이 이룬 것이라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대신합니다. 그만큼 착각의 선수입니다. 국민들도 더 이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믿지 않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또 믿어봐도 실망만 돌아오는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눈 씻고 손 씻고 온몸을 다 씻고 찾아봐도 어디 숨었는지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높은 신분이었던 미셸 오바마의 말을 빌려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한다. 38. 무지의 그림자를 드러내다. 대한의학 박사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2002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물이 증명한 한 실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지름 1mm의 작은 물 입자를 관찰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증류수를 두 개의 스피커 사이에 놓고 이후 두 종류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하나는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과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그리고 쇼팽의 이별의 곡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노와 반항적인 언어를 담고 있는 시끄러운 음악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클래식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의 형태를 보였지만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준 물은 결정이 깨진 형태였던 것입니다. 배우 김윤석은 2016년 12월 1일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를 소개하는 네이버 V앱 무비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MC 박경림이 좋아요를 의미하는 하트가 20만을 넘었는데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자 김윤석은
담요를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폭력의 개념은 변해왔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심리적, 강제력 역시 폭력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즉, 상대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이지요. 몸 전체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상대방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작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김윤석의 말을 들은 대중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의 말은 성희롱으로서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다른 한 부류는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을 농담이라고 여기는 대중은 김윤석이 사적인 자리에서 쓸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실수로 던져진 말이 그 대상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농담의 농은 실없이 희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실 없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조크는 1660년대 만들어졌고 라틴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라틴어는 재미삼아 하는 취미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가장 편할 때 드러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은 본능입니다. 가면을 벗은 본래의 인격,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15년에 쓴 본능과 그 변천에서 본능이란 마음을 활동하게 하는 도구다. 그것은 본능이 신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은 영어로 퍼스널리티입니다. 어원은 라틴어인 가면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되게 쓰고 있는 가면, 가면 자체는 통일성과 시간의 지속성을 통해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가면을 벗어도 얼굴에는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27일 영화 완득이 시사회가 열린 서울 왕십리 CGV에서 김윤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말 안 듣는 배우들과 연기하고 싶다. 재미있고 긴장감도 생기고 표현 방식도 다양해지는 것 같다. 대신 사석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자신이 후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능이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 실수를 사적인 자리에서 풀면 된다는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윤석은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주말이 끼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며 한 인터뷰에서 양말 공약이라는 농담으로 시작됐던 게 내 경솔함과 미련함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자리를 초래했다. 분노와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석의 사과 속에는 성희롱 발언의 당사자인 배우 최서진과 박혜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김윤석은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필자도 두 딸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말이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실수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발언을 듣는 대상자는 단순히 페미니즘에 사로잡힌 여성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아내, 딸, 여동생 등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39. 각성 수준. 이러려고 메이저리거가 됐나? 강정호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야수입니다. 길이 있어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생긴 길입니다.
강정호가 다져놓은 그 길로 김현수, 이대호, 박병호 등이 수월하게 빅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강정호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언제나 컸습니다.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2일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는 오전 2시 28분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습니다. 이후 함께 탔던 친구 유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거짓말은 들통났고 운전자는 강정호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놀랄 일은 더 남았습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 대상자였습니다. 왜 강정호는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 두 신경과학자는 1953년에 쥐를 이용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쥐가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머리에 전기 자극을 받게 설계한 실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쥐는 전기가 통했을 때 놀라거나 펄쩍 뛰며 불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쥐 한 마리는 전기 스위치를 1000번도 넘게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중독되면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는 쾌락 중추가 지속해서 반응합니다. 이는 마약이나 술과 같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나 음주운전, 게임 중독, 성행위 같은 행위 중독 등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쾌락을 유발하는 자극이 시스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내는 심리적 면역성의 힘이 약해지면 중독에 빨리 빠지게 됩니다. 최적 각성 수준이라는 사회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1908년에 요키스와 도슨의 연구, 습관 형성의 속도와 자극 강도의 관계에서 발전됐습니다. 쉽게 보면 각성 수준은 긴장감이나 흥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야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반대로 부담감에 실력 발휘가 되지 않는 선수도 있습니다. 각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긴장이나 흥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집니다. 도서관과 콘서트를 비교하면 각성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책장 넘기는 소리 등 주변 소음에 몰두하는 것은 긴장감이 낮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행동에 집중력을 높이고 긴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음악가의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가수와 선수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각성 수준이 높다 보니 오히려 환경과는 다르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각성 수준이 그 장소에 맞게 변하기도 합니다. 강정호의 경우 앞서 말한 쥐 실험을 통한 중독이나 각성 수준에 빗대어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 가기 전 이미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2015년 메이저리그에 가기 전까지 2번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음주와 음주운전에 관한 습관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호의 전 소속팀 넥센 히어로즈에서 강정호 음주운전에 관해 몰랐다면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관리 모두가 안 되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은근슬쩍 넘겨버리면서 강정호 스스로 음주와 음주운전에 대해 각성을 하지 않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건너갈 때 국민은 두 손 모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을 일으킨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속에는 배신감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국민은 그가 갔던 길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강정호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